네, 인사드립니다. 한세영 신부입니다. 그냥 다 가족 같고 형제 그리고 이제 동지들인데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과찬해 주고 계셔서 쑥스러워요. 여기 계신 분들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서 다 논밭되신 분들인데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거는 며칠 전에 이장희 교수님이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제가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만나 뵙고 싶은 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2월 25일이 박근혜 정권 2주년인데 그날이 아마 목요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2월 28일에 광화문에서 박근혜 2년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또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을 위한 온 국민 모임을, 국민 대회를 갖도록 해서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그날 하기로 했는데 그 모임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금 여러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원탁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었었는데 그분들은 또 조금 앞서가는 분들이고 또 진보연대도 같이 있고 또 민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시민개혁 진영의 분들이 또 다른 개혁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게 두 줄기를 같이 이렇게 묶기 위해서 한 2달간 대화하면서 노력을 했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합의됐고 아직 좀 남은 게 참여연대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모든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있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2월 25일에 사실은 발기인 모임을 할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또 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시간 촉박하니까 3월로 조금 더 미루자 일단은 준비 모임부터 하자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거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저도 은퇴해서 이제 주일만 성당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큰 모임, 성당에 가서 큰 모임 3번을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 모임은 한 3주 전에 의왕시에 있는 큰 성당에서 11살 된 어린이를 위한 장례미사를 봉헌한 기회였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뜻밖의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11살 된 어린이가 세상을 떠나니까 부모들, 친구들도 다 젊은이들이고 또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장례미사 때 성당이 꽉 찼어요. 그 부모를 제가 혼인 주례됐기 때문에 저도 같이 가서 미사를 했는데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제 미사의 뜻 그러한 기도를 같이 올렸습니다만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또 하나 저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느님 이 많이 모인 우리 신자들, 형제자매들 좀 깨우쳐 주십시오. 시대의 징표를 깨닫고 또 시대에 투신할 수 있도록 이 불의한 정권 이의를 제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데 투신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미사 내내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2주 전에는 또 우의성당에서 우리 전정훈 신부, 먼저 사제단 대표했던 그 신부의 은경중 미사가 있었어요. 25주년. 그 신부는 전국 지리산에서 쉬고 있는데 너무 쓸쓸하니까 신자들이 모셔다가 또 역시 잔치를 해주는데 또 대단한 많은 교우들이 모였어요. 또 그 신부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역시 같은 기도의 시간 많이 모인 분들 그리고 바로 지난 주일에 또 새 사제 제가 상도동 성당에 있을 때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던 그 어린이 학생이 이제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수천 명이 모였어요. 모임 자리에서 축하도 하지만 또 그런 의미의 기도를 이렇게 바치면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 신자들을 하느님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여기도 대체로 오신 분들 아주 대단한 투신가들이십니다만 연세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내가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된 다음에 재판정에도 가고 그분들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주 푸시하면서 제가 또 그저께 원주를 갔었는데 원주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왔어요. 지강고등학교. 그래서 신부님 저도 소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인데 근데 그 학생도 또 역시 진보당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학생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그 어떤 적극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요새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진주와 진해 또 창원에 가서 첫 번째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제인데 밖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제가 천주교 사제로서의 아주 고도의 선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외치고 다니면 그 젊은이들이 어느 종교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나 이거 선교예요, 선교. 이랬더니 막 그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 물론 이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다가가서 껴안고 대화하면서 이 통일 문제까지 우리가 잘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요새 좀 중심을 두고 있는 과제는 하여간 지금 이게 지금 나랍니까 이게 나라잖아 이게.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박정희 독재자와 싸우는데 그 딸이 그것도 부정선거로 불법 선거로 된 거 아닐까?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얘기해요. 내가 그 아버지하고 싸우는데 그 딸하고 또 싸우냐? 딸은 그냥 무시하고 내가 넘어서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데 뭐 다 잘 하시는 거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그 지리산에서 우리 사제단 총회를 때인데 원세훈이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제단 사회 보는 신부님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세훈이 구속된 소식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불법 선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불법 선거를 눈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더 요새 뛰어든 저희 개인적인 그 체험에는 저도 통합진보당 사람들 제가 알긴 합니까? 저도 좀 못마땅한 적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그 서명운동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멈칫했습니다. 워낙 나쁘게 보도가 되었으니까 주춤하는데 순간에 제 머리에 40년 전 사건이 생각나면서 야, 너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 8명 사형당하셨는데 그때 했던 그 열정 어디 갔어? 이 사람들도 위해서 애써야지.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받고 이제 신부들한테 서명운동을 했고 바로 그날이 1년 전 문익하 목사님 20주기 추모 예배가 한신대 수유리 교정에서 있었을 때인데 거기를 오후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거기를 또 왔어요.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외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근데 엄마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안타깝고. 제 차례, 기도 차례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전에 저 엄마들을 뵙고 지금 여기 들어올 때 제가 문익하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 돌아가신 때 못지않게 힘든 때인데 저 엄마들이 자기 남편들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구명운동에 우리가 응해야 됩니까? 외면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마땅히 함께 해야지.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가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기도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용기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데 제가 관계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70년, 80년 되면은 정부를 비판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모임을 국회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변한 건 있는데 또 변하지 않는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사악한 독재의 그러한 좀 그림자도 있고, 야, 이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뭐 이거 참참했었는데, 그날 모임 때 두 분의 말씀이 제 머리에 와닿았는데, 한 분은 정동희 동아투이 기자 그분이 나의 기하적 감각으로, 그때가 12월 17일입니다. 내일 모레 있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아마 해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많이 모이셨는데 지금 모인 이 열정으로 진보당이 해산되면 그 위에 뭘 할 것인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결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 해주셨고, 또 김민우 목사님이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의한 정치시대, 박근혜와 같은 독재시대 때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하지 않으면 어떤 당이 해산당합니까? 마땅히 해산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역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종합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같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요청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결정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결정은 이 두 분들 말씀과 같이 해산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통합진보당도 정신을 차리고 전화위복이 되고, 또 통합진보당을 미워하고 꾸짖고 외면했던 분들도 또 그 당원들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그 집을 짓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밀원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 살 수 있는, 또 통일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그 후에 할 일을 찾고, 그 뒤에 이제 해산되는 후에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어저께요, 4층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또 토론회를 했어요. 6명의 발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한 3시간인데 거기서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말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고, 첫 번째 마포에서 일어난 청년은 자기들이 막 이렇게 애를 쓰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좀 수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외면하더래요. 이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동네를 왜 또 이렇게 흐트러뜨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막 외면하시더래요.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도와드리면서 애를 썼더니 이제는 너무너무 친해서, 야, 너희들 최고다 하면서 이제 동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뿌리, 밑에서부터 하는 운동이 참 중요하다를 한 청년이 얘기를 해주었고, 또 복지운동을 하는 청년은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뭐 좀 반발이랄까, 거부감이랄까, 이런 게 강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시험 주소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제 또 한 청년은 그래도 정치를 우리가 정치 미워하지 말고, 또 정치인들 너무 폄훼하지 말고 정치가 잘 돼야지 사회공동체가 잘 되니까 건강한 분들이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종합을 하는데,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을 하면서 주로 제가 책임 맡았으니까 좀 민주화운동 쪽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랬더니 이제 친일자재 청산하는, 지금 제가 일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저와 만난 자리에서 왜 이 친일자재 청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리하냐,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바로 친일자재 청산, 항일투쟁 정치지 아니냐, 이것과 연결을 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는 또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하기가 제한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연계시키고 노력했더니 또 간부들도 이건 정관에 억울합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투면서, 야, 민족 정신을 찾아가는데 뭐가 어긋나냐, 항일 투사들의 정신을 따라가자는데 뭐가 어긋나냐, 같이 하자, 이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대사의 물줄기를 전하는 대로 정리해 보았더니, 첫 번째는 친일자재 청산이라는, 또는 항일 투쟁 그
이제 뭐 정신의 삶, 투사들의 삶, 한일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삶을 우리가 기초로 놔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 맞추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초점 맞추셨던 분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두 번째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정리됐던 지금 바로 우리 정말 평화연대에서 정말 목적을 두고 있는 이 통일운동, 평화통일운동, 여기에 초점 맞추시는 또 세 번째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세 물줄기를 크게 하나로 묶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호소하고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민 모임이라는 그 신당 추진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또 하나 더 깊이 깨닫게 된 거는,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민주화운동으로 뭐가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뭐가 됐습니까?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막 뿌리 내리고 FTA 정말 체결하면서 더욱더 부익부, 빈익부, 또 노동자들 외면하는, 가난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계급투쟁, 신자유주의 타파와 기업, 부패기업 타파와 함께 평등운동, 공유운동,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럼 뭐 막수주의 사상, 이런 내용들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되겠구나. 제가 요즘 다니면서 대화할 때 네 번째 물줄기,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병폐를 타파하고 부패기업과 부패 관료집단, 정치집단을 타파하는 이 운동도 함께하면서 네 번째 물줄기 찾아내고, 전체 종합적인 물줄기는 현대 구조가 양당 체제 아닙니까? 지역에 기반으로 양당 구도, 이 권한당, 영남당, 이거를 깨고 정말 건강한 분들이 정치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거, 요새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운동, 이런 내용들을 또 확산하는, 그래서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혁운동도 우리가 함께하자, 여기까지 묶으면서 이제 제가 국민 정치운동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통일이, 분단 체제가 제일 큰 아픔이죠. 이제 핵심이고, 사실 남북만 분단 안 됐으면 우리 벌써 민주화되었고 벌써 아름다운 공동체 이룩했겠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 부대한 독재자들이 항상 분단을 악용하잖아요. 이 우리들의 국민 세력, 이거 악마 세력입니다. 또 입만 열면 또 침묵하는 자들, 이거 뿌리를 캐보면 전부 다 친일파들이에요. 또 독재자의 후손들이고 유신의 졸개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움직여서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들 특강에서 이덕일 하더란 그 연구소장한테 들은 얘기가 더 놀라운 거는, 역사 왜곡이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장희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일 관계 얘기를 할 때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 흘러나오는 돈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친일 교수들, 친학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대학에 적을 둔 역사학자들 중에 정말 민족 정기를 가지고,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과연 몇 분이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수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조선 역사에서부터 또 훑어내리는데, 고조선 역사 우리 어려서 배워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한사람 설치,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다 이렇게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지 사관이라는 거예요. 또 남쪽에 무슨 진화본부 이렇게 해놓은, 실제로 중국의 문헌을 보면 한사관 설치는 오히려 요동 쪽, 북경 근처 쪽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헌으로. 그런데 한국의 역사학 교수들은 글 쓰기 전에 이게 정설이다 그런데요. 그럼 어디서 정설이냐? 그럼 정설이란 근거는 얘기하지도 않고 정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허구적인 얘기를 그분이 일일이 이렇게 지적해 주는데, 저도 듣고 놀랐어요. 강의 중에 막 피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조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 노론의 벽파들, 항상 강대국, 힘 있는 자에게 붙는 자들, 명나라, 청나라, 친파가 되고 또 독재파가 되고 친일파가 되고 박정희 군부 독재파가 되고 하는 그런 자들의 뿌리는 조국과 민족은 없고 항상 권력과 또 4대 국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런 자들의 후손들이 지금 새누리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완용서부터 그 노론의 벽파, 이완용, 이게 요새 아주 신진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 노론 벽파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자들은 어떤 데 명분을 얘기하면서도 민족보다는 자기 출세, 권력,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새누리당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총리인준에서 이완구 씨가 그 자리에 이거 있어서 될 일이에요. 그게 그걸 보고도 또 뭐 며칠 늦추고 또 뭐 이제 심야 강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 쓰라리고 아픕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완구 씨 한 분입니까? 새누리당 모든 국회의원들 다 그래요, 다. 장차관도 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을 움직이고 있는 자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대한항공의 조현아 사건 개인적으로 조금 과장된 듯한 아픔이 있어요. 정인의 사건이 터지면 그거를 갖기 위해서 막 그냥 그것만. 아니 검찰이 그거 조사할 만큼 다른 사건도 조사를 해야죠. 그것만 열심히 조사를 해요. 이런 나쁜 검찰이 어디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이제 이재명 교수 이제 뭐 법정 증언 저걸 보고 다 이렇게 왔는데 저도 어려서는 방송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방공 교육을 넘어서야 되느냐. 민족이란 가치인데 저의 개인적인 체험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로마에 유학을 갔는데 6.25 전에 유학 간 우리 신부님들이 저는 학생 때 65년에 유학을 갔는데 야 6.25가 꼭 북한이 남침한 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오래전에 유학하더니 완전히 정말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뒷이야기를 유럽에서 보신 기사들이에요. 49년에 미군의 군사 고문관들이 철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많은 무기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무기를 어디다가 쓸 데가 없는데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척수예요. 그래서 적적이 남침하고 다 알면서도 미군이 그냥 이렇게 철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은 45년부터 있었잖아요. 6.25 하루에 딱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도 그런 뭐 깊은 얘기까지 못 쓰지만 하여간 45년 이후의 분단의 상황을 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시각 넓게 봐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느꼈고 또 월드컵 66년에 런던에서 있었던 월드컵에서 북한이 출전했는데 저는 월드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냥. 근데 텔레비를 보러 갔더니 뒤에 있는 학생들이 이태리하고 북한하고 시합하기 전에 강나라 국가를 부르는데 북한 국가가 올려 퍼지니까 저는 모르니까 국가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뒤에 학생이 막 제 등을 찌르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국가인데 일어서야지 이러면 앉아있으면 되냐. 근데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분단의 아픔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뭐 그때 8강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예와 학생 때 제가 시험을 했습니다. 일본을 거치면서 쭉 보고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도 가톨릭은 어려서부터 완전히 방공 교육 받은 우리들입니다. 기도할 때도 방공 기도가 있어요. 성모님도 방공 성모님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바쳐서 왔었는데 그걸 극복하게 된 계기가 교회 일치 운동. 개신교와 가톨릭이 서로 원수였잖아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1962년부터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아니다. 일치운동을 해야 된다. 갈라지는 건 우리의 죄악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갈라진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리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냥 인간의 원리, 성서의 원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만 얘기하자. 함께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확인하자. 공통적인 것을 확인하고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일치운동이 펴져졌는데 그 교회 일치운동을 저는 이제 남북관계에 정해지면서 아 그렇구나. 이 남북관계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년 활동하는 신부들이 이제 그때 5학년, 6학년, 7학년이었어요. 근데 한 학기에 더 이제 늘어가지고 세미나 하나 만들려는데 주체 사상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체 사상을. 그래서 저도 좀 겁이 나니까 학교 담당 안기부 직원을 불러가지고 야 나 이거 주체 사상 해도 되냐고 했더니 아 신부님 해도 됩니다. 학교에서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안기부 직원한테는 그럼 자료 좀 달라 좀 없고 또 교육부에 이제 그 제목을 써볼 때는 뭐 주체 사상이라고 쓰면 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신학적 모세 이러면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게 제목 넣고서 주체 사상을 공부를 했는데 첫 시간에 서대수 교수가 쓴 그 김일성 전기를 제가 읽었어요. 근데 못 읽겠더라고요. 도저히. 왜냐면 김일성이는 우리는 워낙 아주 부정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빨간 책인데 앞에 보충부 덩토가 나오는데 정말 책장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내심으로 한 50분 읽고 첫 시간에 들어갔더니 학생들하고 세미나 시작을 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너무 학생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 위에 다른 신부하고 공부할 신부가 있냐. 그러면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면은 너희들 좀 천천히 가라. 나 이거 서대수 교수의 이거 읽고 왔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신부님 그건 고전이에요. 고전 이러는 거예요. 그 주체 사상이 인간론이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도 인간론 아닙니까? 노동에 착취당하는 인간들을 정말 구해야 되겠다. 산업사회에서. 그래서 인간이 중심되는 거니까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근데 다만 북한이 이제 70년, 80년대 오면서 수령 사상과 연계가 되면서 독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그 가톨릭에서 나간 거거든요. 또 가톨릭 19세기 교황론은요, 교황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19세기 때는 볼 수 있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아 이거 19세기에 가톨릭의 교회론이었구나. 그래서 박승현 교수님이 제 말씀을 들으시고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법도 위반으로 감옥 가셨는데 그 함선이한테 들었다. 함선이한테. 그랬더니 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정 질문서 써놓고 또 박승현 교수님 그냥 석방운동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 19세기의 그리스도교 교회론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박승규 교수님한테 수령론, 교황론, 일본의 천황론, 우리 일왕이라고 그러죠. 일왕론. 그걸 같이 연계해서 공부할 내용이 있다. 신기한 거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론에서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내재론이죠, 이제. 그 이제 또 독일에서 온 그 송두일 교수가 또 그런 걸 이제 내재론을 얘기했다가 이제 혼나고 이제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북한 가서 구호를 보니까 영원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표가. 그게 부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분들이 4, 5세기 종교를 안 가르치더라도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성과 이런 체제, 북한 체제를 종교적 체제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제가 북한을 더 그래도 가깝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런 그 일치운동과 함께 북한은 가부장적 종교 체제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수도 이제 인사이동할 때 여기 서울에서 제주도 가라면 갑니다. 이제 아프리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뭐 이주 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뭐 아무데나 그냥 김일성이 총 원장이니까 이주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체제는 종교 체제를 정치적으로 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이거 제가 북한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께. 여러분들은 독재체제입니다. 그랬더니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에. 또 얼른 제가 가톨릭도 독재체제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가톨릭은 한 짝입니다. 그랬더니 좋아요. 남한은 아주 다원화된 사회인데 개신교 체제입니다. 개신교는 아주 정말 뭐 교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북한에 가서 움직이는 건 북한 분들은 못 봐요. 너무 무질서하거든.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했어요. 남한은 개신교 유형의 체제인데 그렇게 다원화된 사회인데 그 개신교가 딱 뭉쳐서 가톨릭과 대항하자 그러면 무섭습니다. 개신교가 분열되어 있지만 뭉쳐서 가톨릭 대항할 때는 무서워요. 그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성과 그 남한의 정책인 것을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개신교와 일치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여러 국외 사람들이 남한에서 오는데 각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떤 분들이 민족의 가치, 통일의 가치, 일체 가치를 위해서 해주는가 그거를 식별 작업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6.15 공동선언 남북 남측위원회 창설 10주년과 또 후원회 방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구영 선생님도 그날 오셨고 그랬는데 그날 재미있는 말씀이면 백낙종 교수님이 재미있게 말씀하셔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부, 이 정권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 말은 하는데 여기 다들 뭐 후배들 가르치시면 계시는데 그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요. 개념. 통일한 말은 해요. 그러면서 남북 공동선언의 제2항 우리가 얘기한 남북연합의 의미가 뭔지 또 북에서 얘기한 연방제 또 낮은 연방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통일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통일 대박이다 그 말을 듣을 때 저는 좀 가슴이 아팠어요. 분을 느꼈습니다. 그 용어는 노름용어잖아요. 노름용어 대박. 성스러운 민족통일 이거를 노름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선조들에 대한 선열들에 대한 모욕인 것 같아요. 무슨 개념이 없는 자들. 두 번째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말은 하는데 그냥 말 장난하고 거짓말만 하고 이래서 뭐가 됩니까? 오늘 가서 찾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날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참 정리를 참 잘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도 제가 며칠 전에 파주를 갔습니다. 파주에 갔더니 거기서 모인 그 시민단체 희망연대 분들은 그 북한에 오신 분들이 이거 뭐 전단 날리는 거 그거 온몸으로 막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그분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그 인권단체 또 미국 뭐 CIA가 배우가 되겠죠.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 단체가 배우가 되니까 한국 경찰이 그걸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다 나갔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파주의 생존권이 위협이 있으니까 이른바 수구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함께 오고 상업이 안 되니까 또 민주주의와 진보 진영이 함께 모여서 그걸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파주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가 정말 보수 진보 연대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화통일 시민연대는 북한이 뭐 사실 우리들의 형제인데 또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거는 교황님이 지난 8월 18일에 명동성당에서 미사할 때 여러분들 같은 언어를 쓰고 계시면 그건 어머니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그건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무조건 북한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한국에서 교황대사를 지냈던 어떤 분은 이태리 갔다 오신 다음에 왜 육자회담 하냐. 어느 나라가 남북의 통일을 원하느냐. 일본, 중국, 러시아, 소련, 미국, 그 네 나라 중에 어느 나라도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 잘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하되 남북 당국회담, 당국자가 나서야 된다. 그게 통일의 지름길이다. 너희 문제 너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외국인 교황대사 주교님이 우리한테 권해 주셨거든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또 여기 오신 우리 통일의 일꾼들 또 선구자들 뜻은 강하신데 우리 이자희 교수님 아까 저한테 조언해 주셨어요. 하여간 메시지는 분명한데 표현은 부드럽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많은 분들을 이 민주화와 또 진단의 청산 그리고 통일의 길로 모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